예, 삼성 SDS의 성기훈이라고 합니다. 한국말 들으시니까 좋으시죠, 이제? 예, 제가 오늘 컨퍼런스, 보통 이제 제가 보통 어디 가서 말씀드릴 때 컨퍼런스 분위기하고 약간 다른 점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지나간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 혹은 최근까지 했었던 일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짚어오긴 했는데, 지금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퍼블릭과 프라이빗을 최근에 자주 쓰는 워딩으로 저런 것들을 쓰고 있으니까 저 익숙한 워딩을 기준으로 왜 저희가 어떤 기술을 특정적으로 선택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떤 비즈니스 혁신을 위해서 어떻게 실험을 해봤고 했던 과거의 이야기들을 주로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들이 1, 2번에 통해서 돼 있을 것이고,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은 저는 다른 내용은 필요 없고 저 P2P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P2P 계열에서 연구를 계속 해왔었기 때문에 나이가 드러나는 것을 원치는 않지만 생각보다 오랜 기간, 2000년대 초반부터 존재했었던 P2P 기술들이 여러분들 아시는 브랜드로 봤을 때는 스카이비 있을 수 있고 넵스터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런 다양한 종류의 P2P 기술들이 시장에서 혹은 학계에서 어떻게 리서치가 되고 어떻게 움직여 왔는지를 쭉 봐왔었던 사람의 입장으로서 그 맥락에서 이어지는 블록체인의 퍼블릭의 생태계의 특성과 그리고 기업에서 똑같은 블록체인의 가치, 즉 제3자의 의존성을 배제하고 신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새로운 정보 교환 방식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차이점들이 어떻게 벌어지게 되는지, 그런 관점에서 주로 기술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많이 보신 장표 중에서 저 보시는 사이드에서 오른쪽, 기존에는 이게 꼭 서버 시스템이라고 생각 안 하셔도 되겠죠. 가운데 어떤 제3의 기관이 필요합니다.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인증서예요. 공인인증서 같은 경우에는 기술만 가지고 인증서의 무결성에 대해서 보장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가운데 어떤 기관이 존재를 해야 되고, 제3의 기관, 그리고 법과 제도가 그것을 받쳐줘야 인증서 정보에 대해서 이것이 위변조되지 않았다는 것을 신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제3의 기관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대신 저희는 수수료를 내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아무 무리 없이 잘 지내오고 있었죠. 하지만 만약에 원가를 개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쓰는 거야 똑같지만 모바일에서 누르고 그런 건 똑같을 수 있지만 원가를 개선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도 비즈니스의 혁신의 맥락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른쪽에 시스템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제3의 기관에 대해서 의존성을 배제를 하고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무언가 새로운 비즈니스 유스 케이스들을 발굴을 하면 블록체인을 좀 더 폭넓게 사용을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관점으로 수년간 리서치를 하고, 특히 2017년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따 소개시켜드리게 될 해운물류 컨소시엄, 우리나라에 그런 게 있었어요. 한 38개 민간연이 합동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을 해서 물류 비즈니스에 대한 혁신을 해보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2017년에는 제가 사실 언론이나 이렇게 공개적인 이야기들에 대한 혹은 악유에 대해서 사실 정보가 잘 없었습니다. 근데 2016년, 17년 이럴 때죠. 그러다가 2018년 초에 딱 들어오니까 저런 워딩들이 굉장히 한번 빵 부딪혔었죠. 좀 지나간 얘기인가요? 예. 최근에는 좀 수그러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프라이빗은 블록체인이 아니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들을 때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거를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펼쳤어요. 아까 그 그림을 좀 더 확대를 한 겁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퍼블릭 공개형이고, 제가 생각했을 때 탑다운의 순서대로 내린 겁니다. 위에서 어떤 생태계가 존재를 할 수가 있고, 프린터가 생태계가 존재할 수 있고, 이거를 짚어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뒷받침하는 어떤 기술들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기여 주체들에 대해서도 어떤 특징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 프라이빗이라고 워딩이 되는 것들은 프라이빗으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지만, 저희가 실증적으로 하는 것들은 대부분 컨소시엄 타입입니다. 특정 기업이 혼자서 블록체인을 운영한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해운물류 컨소시엄은 38개, 나중에 380개가 되건 3,800개가 되건 그건 관계없습니다. 좌우지간 38개가 실험적으로 시도를 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프라이빗이 약간 어감이 애매하다 싶으면 컨소시엄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혹은 퍼미션들을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퍼미션드와 퍼미션리스 구조로
해석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수 있어요. 제가 아까 P2P를 말씀드린 이유는 이겁니다. P2P 네트워크가 존재를 하려면 쉽게 생각했을 때 기업이 옛날에 스카이프 같은 경우에 이따 지도에서 비슷한 걸 보여드리겠지만 스카이프 같은 경우에 수만 개의 노드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었습니다. 스카이프이 단독적으로 그 서버를 한 방에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permissionless P2P라는 것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개인들이 그때 당시 이제 퍼블릭 IP 이따 잠깐 나올 텐데 어떤 퍼블릭 IP에 접속이 될 수 있는 서버들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은 특별한 퍼미션 과정 없이 퍼미션이라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냥 뭐 누군가가 네 컴퓨터 누구 거냐 뭐 그거 뭐 네가 책임질 거냐 말 거냐 이런 걸 재고 따지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퍼미션 리스트 타입으로 존재하는 그런 P2P 계열들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처럼 뭐 그 비트코인 서버 노드 개수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매시 몇 초마다 계속 바뀝니다. 뭐 몇만 개가 됐다, 그러니까 만 몇천 개가 됐다가 몇천 개가 됐다가 이렇게 계속 서버 수가 바뀌죠. 그런 것들은 자유롭게 그 P2P 네트워크에 자기 서버를 가지고 차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permissionless라고 부릅니다. 뭐 최근에 이제 약간 그 블록체인 쪽 컨텍스트에서 봤을 때는 뭐 블록 프로듀서라든지 아니면 딜리깃이라든지 이렇게 약간 더 그 permissionless에서 약간 딜리깃 형태로 그렇게 흘러가는 경향은 있기는 하죠. 좌우지간 크게 둘로 프레임을 자를 때에는 permissionless를 생각을 하시고 오른쪽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프라이빗이나 컨설션 타입 같은 경우에는 permissioned인데 저 어감에 대해서도 거부감이 혹시라도 있으시면 없으셔도 돼요. 왜냐면은 저거는 약간 테크니컬하게 얘기를 했을 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버에 인증서를 심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P2P 네트워크에 들어오는 서버 컴퓨터에 대해서 그 서버 컴퓨터의 소유주가 누구고 누가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서버 컴퓨터가 컴프로마이즈 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어떤 그런 테크닉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기존에 알고 있었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통적인 IC 보안 시스템 같은 것도 많이 사용을 하게 되죠. 파이어월도 넣어야 되고 인트로전 디텍션도 해야 되고 그 서버 자체를 굉장히 안전하게 관리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어떤 바를 넘기면 이제 퍼미션을 주겠다. 이런 것들이 뭐 그 나쁜 어감은 아닙니다. 안전한 컴퓨터를 사용하겠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자, 그렇게 워딩은 나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건 사실은 이 빨간색 구분입니다. 빨간색 구분처럼 이 왼쪽 오른쪽으로 나누면은 그 약간 제가 봤을 때는 그 혼란의 소지가 있어요. 그거보다는 기술은 기술대로 나누고 그죠? 왜냐면 기술이 제가 보기엔 최근에 뒤섞이고 있습니다. 프라이빗이건 퍼블릭이건 서로 뒤섞이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걸 레이어로 잘라서 좀 더 폭넓게 이해를 하시고 각각을 들여다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수가 있는데 자, 맨 밑에 있는 거는 인프라 기업 주체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2P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서버 시스템, 스토리지, 그 다음에 네트워크, 전기값,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운영하는 사람들, 그런 기업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기업 주체에 따라서 조금 나뉘는 그런 레이어가 하나가 존재를 할 수 있고 이 세상에 그런 분들만 존재하는 건 아니죠. 기존의 전통적인 기업 시장이라는 것도 어마무시하게 크기 때문에 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 P2P 네트워크라는 것도 존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프라 기업 주체가 누구냐에 대한 구분점을 따로 생각을 하고 기술을 또 따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많이 회자되는 여러 가지 그 가상화폐에 관한 것들은 비즈니스 모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퍼미션드 타입이나 기업향에서는 똑같이 비즈니스 모델에서 아직 저희가 뭐 토큰이나 그런 것들을 다루진 않고 있지만은 예를 들면 이따 말씀드린 물류에서도 마찬가지로 비즈니스 모델을 구성을 시키고 물류의 혁신을 지향을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지지하기 위한 블록체인 기술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블록체인이라고 얘기를 할 때 이런 버즈워드로 엮이는 이런 버티컬로 이해를 하시는 것보다 앞에서 말씀드린 기술로 나누고 인프라 기업 주체가 어떤 입장이냐에 따라서 어떤 기술을 쓰느냐를 결정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뒤섞일 수 있다는 거. 그 기업 주체와 기술들은 서로 다 뒤섞여 나갈 거라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성립을 시킬 거냐. 이것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살짝만 저희가 왜 오른쪽에 있는 프라이빗 타입을 가지고 지금까지 쭉 실증적인 과제나 상용화 과제들을 해왔는지 그 배경을 좀 말씀해 드리려면 비트코인 얘기를 본의 아니게 드릴 수밖에 없어요. 블록체인을 비트코인이 대변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여기에서 엄청난 혁신은 계속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좌우지간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을 때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 자, 다른 거를 짚어드리려는 건 아니고 시간이 짧으니까 요거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기회 되시면 논문을 보실 때 저 IP 어드레스를 쓰지 않는다는 저 표현에 대해서 조금 포커스를 가지고 가시고 저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왜 기업들이 프라이빗 타입을 쓰게 되는지 좀 더 납득을 하기 쉬우실 수가 있습니다. 혹은 비트코인이 왜 예술인지를 알 수도 있죠. 비트코인은 CPU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보팅 권한들을 하나씩 주게 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 그 윗줄에 돼 있지만 CPU 타임하고 electricity
그 전기값을 많이 투자한 사람들에게 보상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 잘 알고 계시듯이 10분에 한 번씩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이뮤터블 데이터를 그 과정에서 물론 더블 스펜딩을 풀기는 하는데 좌우지간 모두에게 동등한 아토믹한 그 동일한 정보를 제가 여기 있는 모든 분들하고 동기화를 할 수 있는, 정확하게 내가 가진 정보하고 여러분들이 가진 정보하고 반드시 일치한다는 걸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특히 사람 수가 많아지거나 서버 수가 많아질수록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비트코인은 그거를 해결했던 방식이 뭐냐면 10분에 한 번씩 선의를 가진 컴퓨터 한 대를 선택을 하고 그 선의를 가진 컴퓨터가 더블 스펜딩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검증을 한 상태로 암호화를 풀고 쭉 보내는 방식을 쓰죠. 10분에 한 번씩. 제가 만약에 10분에 한 번씩 암호를 풀고 그래서 제가 정상적으로 풀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쭉 보내면 여러분들이 매우 빠른 시간 안에 그걸 검증을 하고 각자 저장을 하시고 저하고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다시 확인 안 하셔도 됩니다. 그게 비트코인의 뷰티였었어요. 그죠? 그런데 10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고 그거는 오늘은 넘어가겠지만 10분에 한 번씩 어찌됐건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뭐 한 20분? 20명이서 20개의 컴퓨터가 10분에 한 번씩 맞출 때의 난이도하고 만약에 그 서버 컴퓨터가 2000대, 2만 대가 됐을 때의 난이도하고 굉장히 달라집니다. 공평하게 몇 대가 있건 간에 누구든지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그런 퍼미션 리스트 타입의 P2P 네트워크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서버 컴퓨터의 대수가 많아지면 좌우지간 내가 당첨될 확률은 그 숫자의 반비례해서 떨어지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런 거를 씁니다. 그래서 그죠? 일단 많아지니까 점점 많아지니까 난이도를 높여갖고 점점 많은 컴퓨터들이 더 컴퓨팅 총량을 봤을 때 더 큰 컴퓨팅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높은 난이도를 줘야 10분에 하나의 선택을 할 수 있어요. 하나의 서버를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각각의 컴퓨터가 자기의 아까 CPU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CPU 뒤에 숨어있는 저 하드웨어의 존재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당첨 확률을 높이고 내가 채굴에 대한 보상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FPGA, 오른쪽에 ASIC, 그 다음에 이런 팜들이 구성이 되게 됩니다. 더 경쟁적으로 내가 더 많은 채굴권, 내가 더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 경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나쁘다 좋다가 아니에요. 전 비교만 해드릴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저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이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고 등등 이게 퍼미션 리스트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어떤 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들이 썼던 케이펙스 즉 서버나 인프라에 대한 초기 투자는 차치하고라도 그건 감가생각돼서 사라지는 거니까 그건 차치하고라도 이들이 항상 지금 말씀드린 경쟁적인 채굴을 하기 위해서 썼었던 전기값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 전기값은 이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나는 그 엄청난 컴퓨팅 파워를 이용을 해서 비트코인의 한정적인 이야기지만 비트코인을 나쁜 방향으로 끌고 가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간접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엄청난 전기값을 써서 채굴을 해서 충분한 보상을 받으면 반대로 그 엄청난 전기값을 써서 비트코인의 더블 스펜딩 문제를 비틀어 버려갖고 내가 어떤 이상한 형태의 이득을 얻는 것보다 항상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이퀄리브리엄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선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선의의 실체는 내가 전기값을 비트코인의 올바른 방향으로 써서 올바른 보상을 받겠다. 이렇게 스토리를 엮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들이 유지가 되려면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원가예요. 비트코인이라는 서비스를 쓰기 위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저 원가에 대해서 저는 기꺼이 지불하고 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제 앞으로 기업형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꺼내는 거지 뭐 저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원가가 얼마일까요?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리서치에서 저런 것들을 많이 분석을 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랬어요. 비트코인은 그렇게 돌고 있고 시간은 가고 있고 자, 그래서 기업향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빨리빨리 보시죠. 엄청나게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서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십 개, 수백 개의 기업들이 직접 투자를 합니다. 누구 건지 알고 인증서를 쓸 수 있고 보안 시스템을 넣을 수 있고 안전해요. 그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비트코인을 기업향에서 쓰려고 하다 보니까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일단 말씀드린 그런 보상 체계가 존재를 해야 되죠. 저희가 기업인데 블록체인을 비트코인 같은 형태로 유지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거래소에서 자금이 들어올 테니까는 저쪽에 익명의 서버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거래소에서 들어온 돈으로 너희들에게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고객에게 비즈니스를 제공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게 아니라 어떤 비즈니스가 성립을 하고 거기에서 수익이 창출돼서 그런 것들로 뭔가 보상 체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익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라는 표현도 가능할 수는 있어요. 그죠? 익명인데 제가 이쪽에는 모두가 블록체인 네트워크라고 할 때 다 익명인데 제가 저쪽에는 공개를 하고 이쪽에는 공개를 하지 않는 정보라는 걸 만들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구별을 할 수 없으니까. 모두에게 공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좋은 투명성을 가져오지만 기업 고객들은 저런 것들이 부대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건 장점이자 단점이자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특징이라고 봐야 됩니다. 느리지만 그건 원래 느리게 만들었던 거죠. 느린 게 아닙니다. 적절하게 만든 거죠, 비트코인은. 그리고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그게 거래 환율을 타지 않습니까? 그죠? 기업이 마찬가지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고객님 서비스 쓰는데 수수료는 변동을 할 수 있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자, 이렇게 못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기업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프라 투자에 대한 가정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기업들이 자기가 아이덴티파이어블한 서버를 제공한다는 가정을 깔고 가는 거예요. 단독 기업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기업들이 뭉쳐가지고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성을 하는 겁니다. 개수는 관계없어요.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서버는 아이덴티파이어블 하다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전기값은 선의를 증명하는 과정이라고 스토리를 엮어드렸잖아요. 근데 보안이 안전한 서버 시스템에서는 그 책임 소재가 분명하기 때문에 선의를 따로 증명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전기값으로 선의를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저것들은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바이잔틴 폴트나 여러 가지 알고리즘에 의해서 선의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그런 서버 시스템이 일부 있더라도 그거를 톨러러블하게 유지할 수 있는 알고리즘들이 수학적으로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한 20년 동안 리서치가 계속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 기업 고객에게 혹은 사용자에게 비즈니스를 제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인프라스트럭처를 투자를 하고 나서 꺼낼 수 있는 비즈니스 밸류 자체가 어떤 레비뉴를 가질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업형 기술이 형태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가치는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탈중앙화까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분권화를 해야 되는 거고, 그죠? 분권화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기록하려고 하는 정보를 여러 사람이 검증한다는 차원에서 분권화는 적절한 겁니다. 그것도 동일한 가치인 거고 제3자에게 의존하지 않고 직접 신뢰를 할 수 있다는 가치도 동일한 거예요. 5분 남았죠. 시간이 너무... 그래서 방금 아까 말씀드린 비트코인의 방식, 그 다음에 기업향의 방식들은 여러분들 바이잔틴 폴트 톨러런스를 기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바이잔틴 제너러스 프로블럼이나 바이잔틴 폴트 톨러런스를 기억을 하시면 그쪽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컨센서스 알고리즘이 수학적으로 포멀리 베리파이어블한 상태로 계속 발전을 해오고 있고 최근에 블록체인이 뜨면서 좀 더 푸시 포워드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빨라요. 굉장히 빠르고 전기값을 이용해서 선의를 증명하는 과정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프라스트럭처를 만약에 여기 있는 분들이 모두 기업의 서버라고 가정을 했을 때 100대쯤 있다고 치고 워낙 빠르기 때문에 인프라스트럭처는 물리적으로 하나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논리적인 블록체인은 그 위에 저희가 작년에 확인을 했던 건 40개, 실험적으로 본 건 100개 혹은 그 이상의 블록체인을 서로 다르게 가져간다고 해도 아직은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기업들은 이 안에 100개의 기업들이 모여갖고 하나의 블록체인 인프라를 만들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익명이 아니라 아이덴티파이어블 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정보를 이쪽엔 경쟁사가 있으니까 이쪽 블록체인에다 공유하겠다는 게 성립을 합니다. 그리고 이쪽 정보에 이쪽에 또 경쟁사가 있는 경우에는 이쪽 블록체인에다가 공유를 하겠다는 것들이 성립을 하겠죠. 그게 익명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갑니다. 쭉쭉 넘어가야 되고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기술들을 그래서 만들었고 좀 더 이해하시기 쉽게 표현을 하면 디지털 아이덴티티, 문서의 원본 증명, 그 다음에 디지털의 자산화, 원산지 증명, 이력의 추적, 권한 확인 등등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로직들은 범용적으로 블록체인에 올라가는 것이에요. 지금은 저희는 특정 데이터 모델을 특정하게 블록체인에 올리는 게 아니라 어떤 형태의 데이터건 신뢰가 필요한 것들은 다 블록체인을 통해서 주고받을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례를 통해서 해우물류 컨소시엄을 마지막으로 소개를 시켜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물류 비즈니스를 이해시켜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2017년 초부터 그 38개 회사가 모일 때에는, 자, 넘어갈게요. 관세청에서 이제 수출입 물류 통관 서비스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세계 최초로 했다. 저게 이제 그 말씀드린 기술을 사용을 해서 진행을 했던 건데, 자, 쭉쭉 넘어가서 이 38개 회사입니다. 이게 38개 회사. 제가 저기에 상당 부분을 쫓아다니면서 블록체인을 써보시죠라고 제안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처음에 부대끼 하세요. 왜 써? 다 되는 건데. 다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되죠. 실제로 돼요. 예, 되고 있는 겁니다. 물류는 지금까지 우리가 아무런 불편함 없이 쓰고 있다고 생각하셨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업계의 관계자분들을 쫓아다니면서 블록체인을 써서 이런저런 밸류를 더 끄집어냅시다라고 제안을 드리고 7개월 동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데까지 딱 증명만 한 거예요. 그 이상 어디로 갈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증명을 했던 내용들을 놓고 봤을 때는 실제로 기업들은 컨소시엄 타입으로 자신의 블록체인 서버 노드를 가지고 들어왔고, 그래서 분권화가 된 겁니다. 여러분, 누구도 운영하지 않아요. 각자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상태로 BL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요한 그 물류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도메인 특정적인 문서들을 한 번에 공유를 할 수가 있어요. 이 한 번에 공유한다는 의미가 어떤 거냐면, 지금은 어떻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지금은 대부분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제가 어느 한 분한테 보내드리면 거기서 옆 분한테 보내드릴 때 방법이 없어요. 이메일하거나 전화하거나 팩스하거나, 담당자 없으면 다시 전화가 걸어야 되고, 담당자가 이메일에 회신 안 하면 확인이 안 됩니다. 지금은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인터넷은 신뢰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어떤 정보를 많은 사람들하고 공유를 하려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사실은 블록체인으로 하게 되면 필요하면 여기 가운데에 계신 모든 분들한테 단 1의 코스트로 공유를 할 수가 있죠. 그전에는 1의 코스트로 한 사람한테만 보낼 수 있었던 거고, 그게 네트워크 이펙트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블록체인을 썼을 때의 차이고, 실제로 블록체인 사상을 모두 다 퍼블릭에서 쓰고 있는 모든 사상들을 그대로 다 쓰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는 뭐가 될 거다라기보다는 될지도 모르니까는 같이 한번 해보시죠, 뭐 이런 어프로치예요. 갖고 증명이 될 때까지는 말도 안 합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지금 얘기하지 않아요. 아마 내년에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블록체인을 유지를 하려면 여러분들,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맨 뒤로 갈게요. 여러분들, 물류가 성공적으로 38개 회사가 7개월 동안 POC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 중요했던 건 물류 비즈니스에 대한 깊은 이해인 거예요. 자, 첫 번째로 물류에 계신 많은 분들도 거기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정보 교환이나 공유가 굉장히 어렵고 까다롭고 사람들을 굉장히 괴롭히고, 뭐 좀 약간 시체말로 노동의 질을 떨어뜨릴 수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더디고 어렵고 느리게 돌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니 뭐 어때, 괜찮아, 쓸 수 있어. 사실은 그때는 원가가 많이 들죠. 하지만 그 문제 자체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으면 블록체인을 어떤 특정 산업이나 특정 비즈니스를 위해서 쓰고자 하는 모티베이션이 생기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저희가 실증적으로는 오늘은 주로 물류 얘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언론에 많이 보도된 것 중에 은행연합회 케이스도 있죠. 여러분들, 제3의 공인인증기관에 대한 의존 없이도 블록체인 인프라를 통해서 여러 은행들이 공동으로 인증서를 관리를 하면은 그 무결성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도 마찬가지고 물류도 마찬가지고, 이 앞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다른 사례들, SDI라든지 서울시에 컨설팅했던 내용들, 혹은 삼성카드에 사용했던 내용들, 어떤 경우든 굉장히 범용적인 비즈니스 업무 프로세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방식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져셔야 된다는 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러려면 비즈니스 도메인에 대한 전문성이 물론 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문제가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죠. 신뢰라는 문제를 만약에 해결을 하면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편리해지고, 그 다음에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으면 가장 작은 스코프로 얘기를 했을 땐 비즈니스 오토메이션이 굉장히 강력해질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컨트랙을 그럴 때 쓰는 거죠. 그죠? 자, 그런 내용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향이건, 이제 정리를 하자면 기업향이건 퍼블릭이건 꼭 어떤 지금 약간 프레임의 구성처럼 나눠져 있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기보다는 이런 형태의 지금 소개드린 저런 사상을 가지고 접근하고 발전하고 있는 블록체인의 기술이라는 것도 존재를 하고, 그 기술은 매우 범용적이고 빠르고 가볍기 때문에 어느 비즈니스든 여러분들이 계신 모든 비즈니스에서 치열한 고민을 하고 신뢰의 문제를 극복함으로써 더 많은 효율을 내고 원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답을 낼 수 있다면 블록체인이 아주 좋은 재료가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 발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